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신혼집 입주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올린 신혼집 구하는 영상을 안 보고 오셨으면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입주하기 전에 실측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입주 전까지 싱크대와 벽지, 장판을 임대인이 새로 해주기로 해서 현재는 싱크대도 없는 상황인데요. 집도 30년이나 됐다 보니 전체적으로 노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지도 좋은 데다가 동네도 너무 조용해서 저희 커플은 여기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여기를 최대한 신혼집스럽게 꾸며볼 계획입니다. 먼저 부엌을 실측했는데요. 싱크대가 아직 설치 전이다 보니 냉장고 크기나 위치를 정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 다용도실에는 워시타워를 놓을 예정입니다. 워시타워만 놓아도 가득 찰 것 같네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아파트 구조상 여기가 거실이긴 한데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에는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밥솥과 전자레인지 같은 소형 가전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실측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지 방마다 높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신기하면서도 살짝 무서웠습니다.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저기 끝에 수납 공간이 참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노후되었다 보니 이대로 쓰기에는 좀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바닥 매트와 베란다 랙을 설치해서 짐 보관과 분리수거 쓰레기를 놔두는 공간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집 앞에는 바로 숲이 있는데 고층에서 넓은 곳을 바라보는 뷰가 물론 가장 좋지만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를 바라보는 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싱크대는 새 걸로 교체되지만 저기 보이는 부엌 타일은 그대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 여기저기 깨진 데도 많고 그대로 쓰기는 싫어서 여기는 타일 시트지를 붙여서 최대한 새거 느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실측은 다 마쳤는데요. 여기서 2주 정도 뒤에 싱크대와 벽지, 장판이 교체될 예정이고 저희도 그때 입주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입니다. 이삿날 비가 옵니다. 최악이네요. 저희 커플은 소문난 날씨 요괴라서 중요한 일정만 잡으면 그날 신기하게 비가 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힘은 좀 빠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신혼집 입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할 신혼집입니다. 싱크대와 벽지, 장판도 교체가 완료되었는데요. 심플한 화이트 톤으로 교체돼서 대만족입니다. 이사 당일에 맞춰서 가전과 가구가 모두 도착하도록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가전과 가구가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서 집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바로 화장실의 수납장을 교체한 것인데요. 기존에 전 세입자가 쓰고 있던 수납장이 서랍 부분도 부서진 데다가 녹도 슬어 있어서 오늘의 집에서 같은 사이즈로 수납장을 구매해서 교체했습니다. 닦을 만한 게 없어 근데 티슈. 옆에 이거 떼는 거지 오빠? 응, 떼는 거 맞아. 한번 뺄까요? 우와. 에다가는 디퓨저 두고. 다음은 새로 설치한 싱크대에 비닐을 제거했는데요. 비닐 뜯는 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벽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했는데요. 아무래도 집이 오래되다 보니 못이나 후크 같은 게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커튼 같은 거 쳐놓지. 아줌마가
싱크대 샤워 헤드도 오래돼서 저렇게 약간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만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시트지도 제거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붙여놓은 시트지인데요. 현관문도 오래돼서 시트지를 붙여놓은 걸로 보이는데 이걸 떼고 새 시트지로 갈아줄 예정입니다. 거실에 있는 중문도 제거했는데요. 굳이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걸 제거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서 문은 베란다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떼고 나니 확실히 집이 넓어 보이네요. 드디어 가구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첫 번째 도착한 가구는 저희의 옷방과 안방에 들어갈 옷 수납장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화이트 톤의 3단 수납장인데요. 총 4개를 구매해서 2개는 옷방의 한쪽 면에 배치해서 접을 수 있는 옷을 놔두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안방에 놔둬서 속옷 수납장 및 화장대로 쓸 계획입니다. 이건 행거입니다. 총 2개를 샀고 옷방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한 개는 수납장 쪽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편에 설치를 해서 방 전체에 옷을 걸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매트리스도 도착을 했는데요. 지누스에서 만든 클라우드 에어 메모리 폼 매트리스입니다. 지누스 기준 경도가 딱 중간인 모델인데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꺼지지도 않아 지금까지도 대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아직 식탁이 도착하지 않아서 캐리어에서 신혼집 첫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사 첫날은 짜장면 탕수육이 국룰이죠. 어렸을 때는 이사한다고 하면 설레기만 했었는데 직접 이사를 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지만 이거 먹고 조금만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각자 가지고 온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살다가 집을 합치는 거다 보니 겹치는 물건들이 많아서 엄청 많이 정리하고 왔는데도 이삿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데만 해도 일주일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일주일 걸릴 만큼 짐이 많았다기보다는 사실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부엌, 그 다음 날은 옷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신혼집 첫 가전제품으로 정수기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LG 퓨리케어 냉온 정수기인데요. 렌탈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냥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렌탈로 구매했을 때보다 그냥 샀을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했고, LG전자는 케어십이라고 해서 필터 교체해주는 서비스도 결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렌탈비랑 케어십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좀 그래서 정수기는 바로 구매하고 케어십도 가장 저렴한 걸로 가입했습니다. 정수기 사용법도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훨씬 이득이야 그렇게 쓰는 게. 그래 맞아. 간식으로 샌드위치도 시켜서 먹었는데요.
아까 중국집도 그렇고 여기 샌드위치도 맛있었습니다. 이거 손 닦아도 돼? 집을 합치기 전에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네. 신혼집 들어가게 되면 배달 음식을 좀 줄여보자 하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동네에 맛집이 많아서 아마 그 약속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시타워가 도착했습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 현관문도 좁고 다용도실도 작아서 설치하시는 기사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용도실에 안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딱 맞게 설치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시타워가 설치되자마자 삼성 에어컨 기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정수기도 LG, 세탁기도 LG,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냉장고, 청소기, 스타일러까지 대부분의 가전을 LG로 맞췄는데요. 에어컨까지 LG로 하고 싶었지만 에어컨까지 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삼성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LG로 다 맞추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게 있었지만 에어컨을 삼성으로 한 덕분에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성능 대비 가격대가 높은 스탠바이미가 아닌 합리적인 3텐바이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텐바이미는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진짜 이사하고 일찍 끝내놔서 다행이지. 이거 겹쳤어 봐. 겹쳤으면 아마 난리 났지 지금. 전입신고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침대 프레임도 어느새 설치가 되었습니다. 월넛 색상의 템바보드 침대 프레임입니다. 든든한 거 먹자 이거. 냉장고도 이렇게 싱크대 옆에 딱 맞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매직 스페이스가 없는 베이지 톤의 LG 4도어 냉장고인데요. 처음에는 매직 스페이스가 있는 걸로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없는 모델로 구매하면서 가격적으로 이득을 좀 봤는데요. 다른 옵션은 사실 땡기지 않았는데 매직 스페이스는 아무래도 냉장고 기본 문이 크다 보니 조미료나 음료 같은 걸 꺼낼 때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젊으니 팔운동 하는 셈 치고 돈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짝꿍이 청소 덕후라 청소기는 포기할 수 없어서 코드 제로로 구매했습니다. 다음 이사는 무조건 사다리잖아. 가전 설치하고 나서 기사님께서 친절히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가셨습니다. 가전도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집안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딱 맞네 오빠? 대박. 먼저 베란다에 타일 카페트를 깔고 베란다 랙도 설치해서 베란다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할 예정인데요. 타일 카페트 색깔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장판 색깔과 비슷한 아이보리 계열로 할까 고민하다가 때가 덜 타는 회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 말은 여기만 개를 타일 카페트는 이번에 처음 설치해봤는데 생각보다 설치도 간단했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공간에는 카페트를 잘라서 모양에 맞게 붙이면 되는데요. 칼보다는 가위를 추천드립니다. 칼로 자르면 저기 카페트 부분에 실밥이 자꾸 풀리게 되더라고요. 가위로 자르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카페트를 어느 정도 붙인 다음에는 베란다 랙을 설치했습니다. 베란다 랙은 베란다 한쪽 벽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여기다가 놔둘 예정입니다. 수납함도 사서 종류별로 짐들을 한 군데에 모아줬고 라벨기로 프린터도 해서 헷갈리지 않게 붙여놓았습니다. 베란다 카페트도 마저 깔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번에 까는 걸로 나오지만 카페트의 일부가 다른 색깔로 5배송이 되어서 총 2번에 걸쳐서 카페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베란다에는 분리수거 정리함도 놔뒀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분리수거가 되는 곳이라 분리수거함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의 쓰레기가 쌓이는 거다 보니 저 수거함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분리수거하는 날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넘쳐서 수거함을 더 큰 걸로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베란다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기 중문이 옆으로 누워있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놔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카페트를 까니까 맨발로도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대만족입니다. 그 다음은 거실에 들어갈 컴퓨터 책상을 조립했습니다. 컴퓨터 책상이 들어갈 거실은 제 유튜브 편집을 위한 작업실 겸 취미 공간인데요. 다른 공간의 가구는 짝꿍이 입김이 많이 들어간 반면에 이 책상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컴퓨터 책상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요. 원래는 배송기사님이 설치까지 해주시는데 저희는 책상을 받을 당시 이삿짐 정리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라서 책상까지 팔면 집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이렇게 나중에 셀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이렇게 2단 책장이 있어서 여기에 책과 장식도 놔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구나.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안에 선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쿠팡에서 이렇게 책상에 설치할 수 있는 선 정리함이 있길래 샀고요. 와이파이랑 멀티탭도 여기 놔두니까 좀 더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름 끼치게 잘 하시던데 저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바닥 청소할 때 선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선 정리해 줬습니다. 컴퓨터방 바로 옆에는 숲이 보입니다. 비가 온 뒤라 더 예쁘네요. 이번엔 식탁과 식탁 의자 설치입니다. 가장 고민을 하면서 샀던 게 바로 이 식탁이랑 의자인데요. 부엌 공간이 크지 않아서 식탁을 잘못 배치하면 집이 너무 좁아 보일 수도 있고 집에 가자마자 거실이 아닌 부엌이 가장 먼저 보이는 집 구조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택한 게 원형 디자인의 미드 센추리 흰색 테이블과 우드톤의 개미 의자인데요. 저희 집 가전과 가구 대부분이 사각 디자인이라 부엌까지 사각 테이블을 하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크지 않은 사이즈의 원형 테이블로 정했고 디자인은 스테인레스 다리를 가진 미드 센추리로 해서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 저희 집 디자인에 모던한 느낌을 한 스푼 추가해 줬습니다. 의자 설치 전에 저녁이 도착해서 먼저 먹어줬는데요. 오늘 저녁은 굽네 치킨 치밥입니다. 내가 이걸 집에서 가. 그래 사이다도 먹고 먹어. 오빠는 개미를 조립해라. 난 여기서 언박싱을 하겠다. 이제 의자도 조립해 주겠습니다. 의자도 오늘의 집에서 샀는데요.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두 개 색상을 다른 걸로 살까도 고민하다가 두 개 모두 가장 무난한 우드톤으로 구매했습니다. 롤러색이었으면 좋겠을까? 예쁜데? 예쁘다. 아까 베란다 수납함 라벨 붙일 때 사용한 라벨기입니다. 에? 뭐야? 왜 이래? 다시 해보자. 오 예쁘다. 그럼 얘를 스티커니까 오. 이렇게 뜯어서 봉투도 종류별로 모아뒀는데 여기에도 라벨을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부엌에 놔둘 3단 수납장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엌 공간에는 식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허전한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 벽에다가 수납장을 설치해서 장식품도 놔두고 영양제 통도 놔둘 예정입니다. 수납장은 미드 센추리 우드 3단 수납장이고 식탁 의자와 똑같이 미드 센추리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서 부엌 가구에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드디어 거실과 침실에 쓸 커튼이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커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침이 없는 화이트톤 나비주름 커튼이고 방 사이즈에 맞게 맞춤으로 제작했습니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 베란다 문이나 창문도 많이 상했는데요. 예쁜 커튼으로 가려줄 예정입니다. 우와 진짜 예뻐 오빠. 침대 흰색 이불과 아주 찰떡입니다. 참고로 베개는 디자인적으로 침대랑 좀 어울리진 않지만 오래전부터 목이 편해서 쓰고 있는 베개라 감성을 포기하고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거실 쪽 커튼도 마저 설치하겠습니다. 거실 왼쪽에 보면 도배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전세입자가 쓰던 벽걸이 에어컨이 있던 자리입니다. 원래는 전세입자 에어컨을 그대로 쓰려고 했다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저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똑같은 도배지를 사서 셀프로 붙여줬습니다. 기절할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옷방입니다. 이사 초반에 옷을 대충 정리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짝꿍 옷과 제 옷을 따로 분류하고 계절별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옷방 옆에 오래된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줬는데요. 블라인드 신의 한 수. 저 블라인드는 원래 짝꿍 집에서 쓰던 건데 절묘하게 맞아서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공간을 좀 담고 싶은데 안 입는 옷들을 버리고 온다고 온 건데도 옷이 정말 많아서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부엌 공간을 꾸며줬습니다. 먼저 싱크대 아래에 있는 공간에 수납함을 설치했는데요. 싱크대 아래에다 보니까 저렇게 배수관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하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근데 마침 쿠팡에서 저 공간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2단 수납함이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로망이었던 양념통 세트도 사줬습니다. 긴 통 3개와 작은 통 6개 해 수납함까지 주는 세트인데 저렴하게 판매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인테리어도 되고 실용적이기까지 해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는 라면을 먹어줬습니다. 부엌 공간도 꾸미는데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릇은 짝꿍이 미리 받은 오덴세 레고트 세트를 기본으로 샀고 막 쓸 그릇도 다이소에서 여러 개 사줬습니다. 후라이팬 세트는 손잡이 분리가 가능한 아이보리색 3종 세트로 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는 부엌 싱크대 벽면에 시트지를 붙여줬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싱크대는 새걸로 교체해줬지만 타일은 교체해주지 않아서 이 부분은 시트지로 보완해줬습니다.
여기 수도꼭지가 있는 부분은 붙이기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수도꼭지가 있는 곳을 가위로 먼저 자른 뒤에 붙여주고 그 다음 칼로 구멍을 뚫어주면서 디테일을 잡아가면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게 나옵니다. 저기 가스 밸브가 있는 쪽도 한번 시트지로 가려볼까 고민도 했지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 모든 걸 다 제 맘대로는 바꿀 수 없더라고요. 포기할 땐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 다음은 신발장의 시트지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신발장도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계약 당일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신발장은 혼자 우드톤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화이트톤 시트지로 붙여줬습니다. 부엌 타일 시트지는 성공적으로 붙여서 이것도 쉽게 붙일 줄 알았는데 벽 붙이는 거랑은 다르게 굴곡도 있고 소재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붙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재단을 다 해서 각 구역마다 붙여줬습니다. 이게 합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시트지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뒷장면에 나올 텐데 헤어 드라이어로 열기를 주면서 하니까 좀 잘 붙었습니다. 이번엔 문짝에 시트지를 붙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문짝을 이렇게 떼고 붙였는데 떼고 붙이는 것보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붙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짝을 떼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문짝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굴곡이 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굴곡 때문에 붙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나마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시트지를 칼로 잘라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걸 방지하려면 칼집을 최대한 많이 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을 다시 붙일 때는 짝꿍이 도와줬습니다. 시트지를 다 붙이고 나서는 이렇게 열기를 주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현관문 시트지 교체입니다. 이것도 화이트 톤으로 교체해주고 도어 클로저는 까만색으로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저희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현관이랑 부엌에 있는 시트지도 새걸로 붙이고 나서 콘센트도 새걸로 교체하고 문이랑 창문에 페인트도 새로 덧칠하고 문 손잡이도 교체하고 화장실에 줄눈과 실리콘도 셀프로 재시공하고 현관에 있는 바닥 타일도 새로 붙이려고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리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정말 예쁘게 꾸며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대부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저희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집을 한번 싹 바꿔볼까도 고민했지만 도배장판을 교체한 것만으로도 저희 기준에서는 이미 깔끔해 보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가 자가도 아닌 데다가 또 체력적으로 더 이상 판을 벌리기에는 힘이 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도 꾸미고 싶고 저것도 꾸미고 싶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오래된 건 또 오래된 맛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현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 입주부터 가구 설치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의 신혼집을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